네, 안녕하십니까. BMW 성수 강시현 주임입니다. 오늘 리뷰할 차량은 BMW의 플래그십 전기 세단 i7 60 M 스포츠 차량입니다. 이 i7 같은 경우에는 트림이 총 3가지가 있고 50, 60, 그리고 M70 이렇게 3가지 트림이 있는데 중간 트림인 60 M 스포츠 트림을 가져왔습니다. 제가 채널에서 전기 BMW를 리뷰하는 건 처음인데 오늘 한번 BMW 전기차는 어떤지, 그 중에서도 플래그십 세단인 7시리즈 i7은 어떤 차인지 좀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i7이라는 차량을 처음 타보고 느낀 첫인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너무도 당연하지만 전기차다 보니까 조용하다. 이게 이제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이고, 그리고 승차감. 제가 생각했을 때 컴포트의 끝은 전기 플래그십 세단입니다. 정말 컴포트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내연기관 차량들, 가솔린 엔진, 디젤 엔진 다 포함해서 이 내연기관 차량들은 필연적으로 이 엔진에서 나오는 진동과 그리고 소음이 어쩔 수 없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. 아무리 740i가 조용하고 740D가 진동이 적어도 이 전기차만큼 진동이 없고 소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. 왜? 이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전기차는 진동과 소음이 없습니다. 컴포트의 끝은 플래그십 전기 세단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740i M 스포츠 모델도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내연기관 모델도 사실 승차감도 너무너무 좋았고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느끼기가 정말 어려울 만큼 정숙하고 좋았다고 느꼈었는데 이 i7을 타보니까 정말 마치 구름 위를 떠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차량 소음의 주 원인인 엔진에서의 어떤 소음, 진동 일절 없고 에어 서스펜션은 너무너무 푹신해서 정말 구름 위를 떠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60 M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터 차량이기 때문에 모터가 앞, 뒤로 들어갑니다. 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만 모터가 들어가죠. 이 모델은 4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모터가 앞뒤로 들어가면서 이 출력 또한 굉장히 좋은데 이 전기차 하면 출력이 악셀에 발을 대자마자 100% 나오는 그 출력, 그리고 그 토크감, 그게 사실 이 전기차의 가장 큰 메리트인데 바로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펀치력을 보여줍니다. 사실 무슨 이런 대형 플래그십 세단을 타고 그렇게 빠르게 달릴 일이 있어?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못하는 거랑 안 하는 거의 차이는 분명합니다. 출력에서 어떤 오는 아쉬움 이런 건 일절 없다,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4륜구동 차들의 특징이 앞에서 끌어당기는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9륜구동 차를 탈 때와 아주 다른 느낌을 보여줍니다. 딜레이도 없고요. 내가 원하는 그 즉시 풍부한 출력을 만들어줍니다. 코너를 들어갈 때도 아주 부드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코너링은 BMW의 어떻게 보면 전매 특허죠. BMW 하면 코너링 좋은 차 하면 또 BMW가 생각이 날 만큼 코너링이 굉장히 좋은 차인데, 이런 대형 플래그십 세단에서도 순수한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코너링과 그런 출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리뷰하고 있는 이 BMW의 i7은 BMW에서 가장 플래그십 세단인 만큼 아주 다양한 최신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,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i7 M 스포츠 60 모델과 M70 모델에만 이그제큐티브 드라이브 프로 옵션이 포함이 됩니다. 이 옵션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노면의 상황들, 카메라를 포함한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트래킹을 해서 승차감을 좀 더 향상시켜주는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. 그와 동시에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저 시스템,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스테빌라이저는 그냥 쇠 꼬챙이 형태로 되어 있는데,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저에는 전자 제어가 함께 포함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차량이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코너링을 들어갈 때 아무래도 차가 이렇게 기울어지기 마련인데, 그런 기울어지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동 모터가 제어를 해줌으로써 이 롤을
억제를 해준다. 네, 이런 옵션들도 함께 작동이 되고 있고요. 이규제큐티브 드라이브 프로라는 옵션은 예전에 롤스로이스에서나 적용이 됐었던 그런 옵션인데 지금 이 7 시리즈 i7에 적용이 되어 있다.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i7뿐만이 아니라 7 시리즈 내연기관 모델에도 적용이 되는데 740i와 740D에는 적용되지 않고 750E 모델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속도가 약 100km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속도에서 제가 이 차를 주행하면서 지금 느껴지는 건 전기차다 보니까 엔진의 소음도 진동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로드 노이즈는 사실 거의 들어오지 않고요. 그러니까 노면에서부터 올라오는 노이즈 이런 것들은 사실 느끼기가 힘든데 풍절음이 좀 있습니다. 풍절음이 약간 들어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기분 나쁠 정도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다른 소음들이 너무 적다 보니 유독 돋보이는 정도? 그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현재 주행 모드는 퍼스널 모드인데 안 달려볼 수 없죠.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짝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이 듀얼 모터에서 오는 이 경쾌함이 정말 일품입니다. 정말 좋고 출력에서의 어떤 아쉬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출력이고, 물론 이 차를 타고서 이렇게 이리저리 째고 다니고 쏘고 다닐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얼마든지 스포츠카처럼 행동할 수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정말 놀라울 정도로 출력이 강해서 사실 이 차의 무게가 지금 공차 중량이 2.7톤이거든요 2750kg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의 출력을 내준다는 게 인상적입니다. 이게 정말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7 시리즈를 어쨌든 리뷰하면서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또 이 착석감인데, 승차감은 제가 계속 오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착석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BMW의 7 시리즈에 들어가는 시트는 정말 푹신합니다. 이게 X7에서도 사실 이런 느낌이 아닌데 7 시리즈에 딱 정말 처음 앉으면 이 몸이 정말 착 감기는 정말 쇼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장거리 운행을 했을 때도 전혀 부담이 없고 운행하는 내내 정말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제가 리뷰하고 있는 이 차량의 경우에는 2억 원이 좀 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좋아야 하는 건 맞지만 탈 때마다 느끼는 건 진짜 좋기는 좋다,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실내 어떤 소재들도 굉장히 고급스럽고,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바우스 앤 월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차량 안에만 스피커가 3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거의 유사 영화관 수준이라고 보셔도 되고, 그리고 특히나 2열에 시어터 스크린이 있죠. 해상도가 또 굉장히 좋기 때문에 8K입니다. 8K. 저희 보통 이제 해상도가 좀 좋다고 하면 4K 정도가 대부분인데 그 2배 수치인 8K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시스템과 더불어서 8K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시어터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거나 영상을 본다면 영화관이 따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또 2열에는 이규제큐티브 라운지 시트와 리어 콘솔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것처럼 완벽하게 또 누워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. 네, BMW i7 60 M 스포츠 차량의 리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고, 실질적인 이 차량의 이제 구매 조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BMW의 7 시리즈의 구매 고객층은 대부분은 이제 대표님들 혹은 회장님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고 계셔서 BMW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혜택이 좋은 게 법인 사업자분들에게 혜택이 좋은데, 지금 현재 i7을 포함한 모든
모든 7 시리즈는 법인으로 구매하시면 법인 지원금이 나옵니다. 그냥 법인으로 구매만 하셔도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고, 기본적으로 프로모션이 들어가는 게 있죠. 거기에 플러스로 법인 지원금이 400만 원이 들어가고요. 그리고 법인 또 플릿이라는 게 있습니다. 법인 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법인으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BMW를 구매해 주셨을 때 적용이 되는 추가 혜택인데, 이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최초 한 대만 구매를 하셔도 차량 가액의 2%를 추가로 적용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아니 뭐 2%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, 지금 제가 오늘 타고 온 이 i7 차량 가격이 2억 1,500만 원입니다. 2%만 잡아도 43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혜택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뭐 다른 차량들과 동일하게 BMW 신차 구매 이력이 있다고 한다면 차량 구매 가격의 1.5%를 추가로 또 제공을 해드립니다. 이 재구매 혜택은 앞서 말씀드렸던 법인 플릿 혜택과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구매하시고 BMW 신차 구매 이력이 있다고 하신다면 400만 원에 2%에 1.5%까지 추가로 혜택을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구매하실 때 사업자로 많이 구매하시기 때문에 이 운용 리스로 구매하는 비중이 가장 많은데, 운용 리스로 차량을 구매하시면 저희 BMW 파이낸셜 기준으로 월납 지원금이 100만 원씩 8개월 총 800만 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고, BMW 파이낸셜에서도 법인 혜택이 있습니다. 법인으로 구매만 하셔도 100만 원씩 2개월이 추가로 또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구매하시면 100만 원씩 10개월이 적용이 가능하다. 법인 명의로 BMW 파이낸셜을 이용해서 7 시리즈를 구매하신다면 뭐 월납 지원금 1,000만 원에 법인 지원금 400만 원에 법인 플릿 차량 가격이 2%, 이것도 한 400만 원 좀 넘고요. 그리고 재구매했다고 하시면 1.5%, 이것도 한 뭐 차량 가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300만 원 이상, 뭐 400만 원까지도 나갈 수 있고요.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높은 만큼 혜택들도 정말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차량 구매하시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7 시리즈를 아무래도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생각 안 할 수 없는 게 저희 경쟁사의 메르세데스의 S클래스를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죠. S클래스도 많이들 같이 보실 텐데, 선택은 뭐 당연히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2025년도 작년에는 어떤 선택들을 많이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면, 이 대형 세그먼트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메르세데스의 S클래스보다 BMW의 7 시리즈가 더 많은 판매량을 이뤄냈다,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뭐 다수의 의견은 그렇습니다. 뭐 개인의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많이 판매가 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. 차량의 상품성이라든지 차량의 기술력이라든지 브랜드가 주는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좋은가에 따라서 판매량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. BMW 7 시리즈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주행 리뷰와 짧게 말씀드렸던 프로모션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,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제 연락처로 편하게 문자나 전화 주셔도 되고, 아니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차량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